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로 정수 조정 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정수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주호영 대표한테 직접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중소기업의 76%가 코로나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며 지난 4월에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의 경우 해외 주문 취소로 공장을 평소에 20-30% 수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6월 이후 수출 중소기업들이 셧다운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에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 확충 등 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 공급 등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약 9조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3차 추경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촘촘하게 예산을 짜도 집행을 제때 못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를 기해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간 정례 통화가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입니다.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북 간 연락 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에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 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합니다.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대북 전단 무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국회 원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원만한 국회 운영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당초 국회법이 정한 어제의 상임위 구성 시한을 늦췄지만 오는 12일 내에는 기필코 상임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법사위를 핑계로 꼼수를 부리거나 시간을 끌 궁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사위를 분리하고 옥상 5개에 불과한 법제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국회 내에 사실상 상원을 두자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체계 작구 심사를 빌미로 타 상임위에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정을 발목 잡아왔던 악습을 이번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중 추경 처리는 물론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들의 처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번 주 내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래통합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달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수업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큰 혼란 없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셈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당국과 교육청, 일선학교 그리고 각 가정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지휘와 함께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놀이공원이나 취미클럽,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당정은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학교 안팎의 감염 위험 요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한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방역협조 지속도 매우 절실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하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의미를 되짚어보는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록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60민주항쟁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는 국민의 마음은 결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항쟁의 항역사인 인천 5.3 민주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민주진영의 결집을 불러오고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가 6월 항쟁의 단일 구호로 계승될 만큼 6월 항쟁이 도화선이자 진정한 민주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후고,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삼성기업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으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기념 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마는 당시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이미 입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민주개혁의 출발점인 5.3 민주항쟁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의원님들, 특히 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그 조정식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이거 발언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그날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동봉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07년 14선언, 2018년 4.1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평화를 위한 걸음은 계속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지난 주말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일부 단체가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에 보내려다가 주민들에게 저지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혹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은 물론 살포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접경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행위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수능 굴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민 안전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4.1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연락사무소가 어제 오전 불통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수순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 2018년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마음은 여하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통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감염병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 당의 정춘숙 의원님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께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다수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소 승격, 무늬만 승격 등으로 표현되면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센터, 즉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및 예산 감축 문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연구, 예방, 대응 관리의 명실공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들께 감염병으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개편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제인 질병관리청의 조직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당정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장기화가 예견되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국가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질병관리청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